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축물의 화재 피해에 대해서 진단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 마지막에 잠깐 살펴봤는데 온도에 따라서 철근 콘크리트 재료 자체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근에 대해서 알아봤고 콘크리트도 잠깐 알아봤었죠. 콘크리트는 압축 규산질하고 그 다음에 탄산질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두 가지 공통적인 특성은 온도에 따라서 압축 강도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 차이라고 하면은 규산질 골재는 400도가 넘어가면서 급격히 하중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었고, 탄산질은 600도 이상이 됐을 때 압축 강도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탄산질이 규산질에 비해서 압축 화재에 대한 그 내화성이 조금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경량 콘크리트는 화재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지가 않고, 화재가 일어난 이후에도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그런 성질이 있어서 재사용, 화재가 일어나도 재사용이 가능한 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성계수를 볼게요. 앞에 압축 강도와 마찬가지로 탄성계수도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급격히 꾸준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직선으로. 근데 보면 골재 유형, 탄산질과 규산질, 경량 콘크리트 유형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인 면은 온도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탄성계수가 감소한다. 탄성계수는 무슨 의미냐면 응력이 있고, 우리가 탄성계수가 있고 변형률이 있죠. 그러면 탄성계수가 감소하면 변형률이 일정해도 탄성계수가 감소하면 응력이 감소해요. 즉 다시 말해서 재료의 탄성계수가 감소하면 그 부재가 받을 수 있는 응력이 감소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서 화재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말한 열 팽창 계수는 탄성 계수와 달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열 팽창 계수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열 팽창 계수, 다시 말하면 우리가 팽창률,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팽창률이 크다는 거는 콘크리트의 부피가 증가한다는 소리잖아. 콘크리트의 부피가 증가한다는 거는 변형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철근과 콘크리트의 팽창 계수가 달라지게 되고, 그거에서 이제 철근이 콘크리트에서 탈락하는 그런 피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 전도 계수를 볼게요. 열 전도 계수는 우리가 이제 거의 화재 때문에 거의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열 전도계수는 우리가 말하는 단열성 개념인데, 콘크리트의 단열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거를 우리 열 전도 개소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재 피해가 난 건물을 진단을 해서 얘가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내력이나 손상도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평가 방법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이제 육안조사입니다. 육안조사. 눈으로 관찰하는 법을 얘기하죠. 육안조사에서 우리가 조사해야 될 항목은 변색, 그 다음에 균열, 박리, 휨, 철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콘크리트의 변색은 우리가 변색을 통해서 이 콘크리트가 몇 도씨의 온도에서 화재에 노출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조사를 통해서 이 색깔, 콘크리트 변색된 색깔을 보고 이 콘크리트가 몇 도씨의 화재에 영향을 입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온도에 따라서 구조 내력이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압축 강도가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재료 강도, 콘크리트의 강도를 저하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균열은 우리가 얘기했듯이 하중 때문에 균열이 발생해도 하지만 화재를 입으면 부재 자체가 이렇게 열에서 팽창하기 때문에 균열이 발생을 해요. 균열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균열폭 깊이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었는지를 계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피해에 따라서 보수를 할지 보강을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조사라고 볼 수가 있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콘크리트가 폭렬 일어나 들뜸, 박리 이렇게 일어나면 구조체가 파손이 돼요.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단면 사이즈가 줄어드는 그런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얼마만큼 많이 파여져 있는가, 얼마만큼 부재의 단면이 줄어들어 있는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재가 휘거나 변형한다는 걸 얘기했는데 우리가 보나 슬래브 같은 경우는 바닥으로 쳐지는데 열을 받으면 처진 값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처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사용성 평가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처짐의 허용값이 있거든요. 기준. 그래서 쳐졌는데 얼마만큼 쳐졌는지 확인해서 얘가 허용치를 넘는지 안 넘는지를 보는 거예요. 철근 조사는 철근이 노출됐는지, 앞에 있는 폭렬이나 아니면 콘크리트 박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철근이 외부로 노출됐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노출이 얼마만큼 많이 노출됐는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노출됐는지를 확인합니다. 철근은 콘크리트에 보호되어야 되는데 바깥으로 노출되면 공기 중에 있는 습기, 물 이런 것 때문에 부식이 되죠. 부식이 되면 철근으로서 역할을 잃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통해서 구조 내력을 파악하는 거예요. 피해를 파악하는 거죠. 첫 번째는 반발 경도 시험이라고 해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앞에 계측 장비 봤었죠? 그래서 슈미테머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압축 강도를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콘크리트 코어 압축 시험은 부재에서 이렇게 이만큼의 원기둥 모양의 부재를 채취합니다. 채취해서 얘를 우리가 압축 강도 실험기에 넣어서 강도를 평가하죠. 얘는 이제 반발 정도보다 훨씬 더 정확한 압축 강도를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재를 실험하기 위해서 부재를 채취했을 때 이 채취한 것 때문에 건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할 수가 없겠죠. 피해가 그만큼 심해서 시편을 떼어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철근을 뽑아내요. 화재를 입은 콘크리트에 철근이 들어있으면 철근을 뽑아서 이제 인장 시험하죠. 인장 시험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게 항목 응력, 탄성계수, 인장 강도, 연신율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이 시공할 때 사용됐던 원래 철근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화재를 입은 철근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죠. 비교를 해서 철근의 영향이 어떻게 입었는지 영향 얼마만큼 입었는지를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중성화 시험.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화재를 입었을 때 가장 큰 피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중성화예요. 콘크리트가 중성화가 된다는 거는 콘크리트가 이제 부서지거나 균열이 생기거나 손상이 심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때는 콘크리트가 탈락되고 내부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콘크리트 코어 압축 시험처럼 이렇게 채취한 부재에 우리 페놀프 털레인용액을 뿌리면 알 수가 있어요. 색깔이 이제 알칼리성 페놀프 털레인은 알칼리성 부재에 대해서 보라색으로 푸른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얼마만큼 알칼리성을 잘 띠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중성화라는 게 콘크리트의 알칼리성이 떨어지는 것을 중성화라고 얘기를 하죠. 재하 시험은 코어 시험과 비슷한데 압축 강도가 아니라 수평대에 대해서 하중을 가했을 때 이게 얼마만큼 변형이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동 시험은 우리가 콘크리트는 모든 부재는 고유 진동수와 고유 진폭, 고유 모드, 고유 감쇄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피해를 입었을 때 얘가 진동 특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를 파악해서 화재 이후에 오는 진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수열 온도는 이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 그러니까 받을 수, 열을 얼마만큼 받고 있는지, 내부의 수열 온도 얼마인지, 수열 온도를 평가하는 이유 중에 큰 하나는 우리가 온도 응력, 열 응력이라는 게 있어요. 부재가 열을 받으면 부재 응력이 발생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할 때 열 응력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고 설계를 하죠. 그러면 이제 화재를 입으면 수열 온도에 따라서 열 응력의 크기가 증가하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응력이 추가되니까 부재 변형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CO2 방출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내부에 콘크리트 내부에 얼마만큼의 열이 투입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 해석. 구조 해석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손상을 평가하는 건데, 얘는 이제 우리가 구조물 모델링하고 거기에 그죠? 화재가 일어났을 때 온도들을 프로그래밍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열 전도 해석이라고 해서 부재가 얼마만큼의 열을 받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응력, 온도 변화에 따른 내부 응력 변화를 조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골조 해석, 화재를 입었을 때 하중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가 이거는 해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관조사하고 재료 채취해서 실험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부재 변형, 부재 피해 정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단계별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1단계는 예비평가, 2단계는 정밀평가라고 해서 1단계, 2단계 평가를 통해서 손상도를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재료 강도 굉장히 중요하죠.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가 하중에 대한 저항성을 미치기 때문에 재료 강도가 손상돼서 저하되면 부재 구조물 자체가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열 때문에 재료 강도를 낮출 수 있는, 저하시킬 수 있는 이런 수열 온도라든가 열 전도 개수, 열 확산 개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석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피해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골조 해석할 때 보면 탄성계수, 열팽창계수를 통해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변형을 구하게 되는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화재를 입게 되면 탄성계수나 열팽창계수가 값이 변화해요. 변화하면 변화의 전보다 변형 자체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정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하죠. 해석을 하면 보통 우리가 구조 설계를 할 때 재료가 응력 변형 중 곡선을 보면 직선 구간을 지나서 이렇게 비선형 구간이 있죠. 요거는 이제 탄성 구간, 탄성.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땐 탄성 구간 내에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 탄성 계수, 팽창 계수가 바뀌면 변형이 여기까지도 일어날 수 있고, 보통 변형이 이 안쪽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지만 화재 피해 때문에 여기까지도 변형이 일어나요. 여기까지 변형이 일어난다고 해서 부재가 파손되진 않지만 얘는 이제 비선형 구간이기 때문에 값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정밀 해석해서 변형이 더 일어났을 때, 화재 때문에 변형이 더 일어났을 때 응력 감소, 그 다음에 변형, 이런 것들을 추정해서 손상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1단계 평가, 예비평가에 대해서 평가 항목들을 볼게요. 평가 항목은 똑같아요. 1단계는 똑같이 강도, 콘크리트 강도, 그다음에 철근 강도, 그다음에 구조 내력, 그다음에 내구성,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강도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관 조사를 통해서 변색을 확인하고, 압축 강도 1단계 예비평가이기 때문에 직접 채취를 하진 않고 휘미테머를 이용해서 강도를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철근 강도도 이게 노출 범위를 통해서 얼마만큼 노출되어 있는지, 공기중에 노출되어 있는지 상태를 통해서 강도를, 손상도를 평가할 수가 있고, 구조 내력은 이건 이제 눈에 보이는 부분을 얘기하죠. 휨이나 처짐이 얼마만큼 많이 쳐져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내구성도
콘크리트 표면이 벗겨지거나 표면이 균열되거나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이제 정밀 평가를 통해서 앞에서 얘기한 강도, 손상도, 내력, 내구성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예비 평가를 했을 때 우리 심하다 싶을 정도로 변화가 있으면 이제 코어 채취를 통해서 압축 강도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철분을 채취해서 인장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구조 내력 평가를 하게 되니까 이거는 이제 단면 결손, 방내는 단면 결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제야 시험 또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압축 강도 실험하는 것처럼 수평제를 제야 시험을 통해서 변형 정도를 확인하고, 진동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장비를 이용해서 자세하게 조사를 하는 거죠. 1단계 예비평가에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을 때 손상이 좀 심하다, 아니면 조금 더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정밀 검토에 의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시험 방법도 있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골조 해석을 통해서 열 때문에 발생되는 콘크리트, 철근의 손상, 그 다음에 해석을 통해서 발생되는 구조 내력의 저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우리가 이제 화재 피해 등급 판정표가 있어요. 판정표를 가지고 앞에 1단계, 2단계 평가를 통해서 건물의 등급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해서 우리가 A등급부터 2등급까지 해서 화재 이후, 화재가 피해를 입은 건물의 등급을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해서 A등급은 보수 없이 재사용 가능하다. BC는 보수로 우리가 내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피해 얘기하고, D등급은 이제 보수로 내력 확보가 어려워서 보강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물, 보강을 제대로 하면, 우리가 앞에서 보수 보강 기술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방법과 기술, 그거를 가지고 보강을 해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2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재를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보강을 해서 부재 내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부재를 완전히 닫은 걸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건물을 철거한, 이런 게 훨씬 더 이익이다,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를 2등급이라고 합니다. 화재 피해 등급 판정표는 이렇게 A부터 E까지 있습니다. 보면 판단 기준항 변색, 균열, 폭열, 철근 노출, 부재 변형, 이거는 이제 기준이 육안으로 육안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A부터 E까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균열도, 폭열도. 그래서 이제 안전성을 보게 되면 당연히 A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구조체, 그러니까 건물에 외부에 뭐 끄름이 있을 수 있지만 콘크리트나 철근에 대한 것들은 크게 피해를 입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마감, 끄름이 있던 내장 마감재, 수장 마감재만 곧 교체하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고, B, C, D, E를 보면 안전성의 판단을 해서 우리가 보수를 한다, 균열 같은 경우 보수를 한다던가, 내력이 떨어진 경우에는 우리가 보강 방법도 있었죠. 탄소 섬유라든가 강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강을 하고, 시멘트 모르타를 이용해서 보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안전성을 판단해서 피해 등급을 나누고, 그 피해 등급에 맞게 보수를 한다던가 보강을 한다던가
아니면 해체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게 화재 피해에 대해서 복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